이 아이들은 거기다가 입술 자체도 굉장히 두꺼웠고 양치가 잘 되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잇몸이 녹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치과 이원장입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나는 맨날 양치해주고 이빨을 좋다는 거 다 쓰고 있는데 왜 우리 애만 이렇게 치석이 많이 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치료받고 나서 막 이빨 10몇 개씩 뽑고 난 다음에 나는 진짜 열심히 관리해줬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애는 이빨을 많이 뽑았을까요?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보호자님의 잘못만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유독 잇몸병에 취약한 견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 보면서 느꼈던 치주 질환에 취약한 견종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조그마한 초소형 견들인데요.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치와와나 포메라니안, 요크셔 테리어 이런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리트리버도 치아가 42개, 1, 2kg짜리도 치아가 42개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얼굴 크기가 작아진 거에 비해서 치아 개수는 42개로 똑같고요. 치아 크기는 턱뼈에 비해서 훨씬 덜 작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에 큰 치아들이 여러 개가 나야 되다 보니 치아는 겹쳐나게 되고, 그리고 아기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양치하기도 훨씬 어렵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제 치아 좁은 틈새로 찌꺼기가 점점 더 쌓이게 되고 발치가 필요할 정도로 염증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그마한 아이들은 치아 자체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올라나오지 못하거나 뿌리 자체가 펼쳐져야 되는데 펼쳐지지 못하고 구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선천적인 기형 치아들 때문에도 염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츄나 프렌치 불독, 퍼그 이런 단두종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초소형견 아이들보다는 턱뼈 자체가 크지만 앞뒤로 워낙에 눌려 있다 보니까 치아들이 소형견보다 오히려 훨씬 더 삐뚤빼뚤하게 기형적으로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거기다가 입술 자체도 굉장히 두꺼웠고 양치가 잘 되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잇몸이 녹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히 겹쳐있는 치아들 중에서 입천장 쪽에 있는 뿌리에서 이런 염증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두종을 키우는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입냄새가 뭔가 심하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치주염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많이 발견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우리가 아이쥐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아이쥐처럼 턱이 이렇게 좁고 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경험상 굉장히 치주염 진행 속도가 빨랐던 거를 많이 경험하고요. 그리고 강아지들도 치아 흡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치아 흡수들 같은 경우는 이 아이쥐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매년 스케일링 검진을 하는데요. 매년 치아가 하나씩 이제 흡수가 보여가지고 보호자님께서 얘는 매년 하나씩 이빨 뽑아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치아 흡수라든가 치주염 같은 게 훨씬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 아이쥐들은 입천장 쪽, 그러니까 송곳니의 입천장 쪽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애가 엄청 멀쩡해 보이는데 입냄새가 엄청 심하게 난다 라 그러면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송곳니 뿌리 끝에가 콧구멍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은 염증이 진행되는 거를 막고 송곳니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데 그 특정 시기를 넘어가게 돼서 코와 입이 뚫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송곳니를 뽑아주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 보니까 아이쥐 보호자님들께서는 만약에 입냄새가 많이 난다 라고 하면은 꼭 한번 병원에 방문해 보셔가지고 치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치주 질환에 좀 취약한 견종을 위한 원장님만의 특급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렇게 치주염이 잘 생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치질만으로는 충분히 양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치아 머리가 아주 작은 조그만 칫솔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어금니 칫솔 이런 것들로 치은 열구, 이빨하고 잇몸 사이 공간을 눈으로 봐가면서 꼼꼼히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치질이 워낙에 어렵고 양치했을 때 별로 효과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바르는 치약이라든가 뿌리는 치약,
사료에 타주는 거, 그런 각종 구강용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체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대체품들은 절대로 양치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적으로 꼼꼼히 닦아주셔야 치주염이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주 질환에 좀 취약한 견종들은 원장님 병원에서는 어떻게 좀 치료를 하시는 편인가요? 특히 소형견이나 단도종 같은 경우는 마취 자체에 대한 위험성도 다른 애들보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 스케일링만 해서는 전혀 문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보다 꼼꼼한 구강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요. 특히 만약에 발치를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턱뼈가 굉장히 얇은 거에 비해서 치아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발치를 잘못하다가 턱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염증 때문에 턱뼈가 부러져 있는 경우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치료를 해줘야 부작용도 없고 아이들도 치료받고 나서 훨씬 더 편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선천적으로 막 엄청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바꿀 수는 없으니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열심히 닦아주고 조금 더 꼼꼼하게 닦아주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되면은 선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도 충분히 아프지 않고 건강한 잇몸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자책하지 마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요. 건강한 치주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마포오복동물치과 이성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